월요일 아침 반찬은 타인의 시선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국의 밤거리 치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부터 서울시는 범죄 없는 안전한 밤거리를 위해 심야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 지하보도, 육교에서 클래식 음악을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음악으로 지키는 안전한 우리 동네 사업인데요. 관악구 난곡동 일대 세 곳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밤길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안심 귀가 서비스, CCTV 비상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밤거리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이나 씨와 나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거리 치안 문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나델 씨보다는 이나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가요? 저는 일단은 그 시내 같은 데 가면은 한국에서는 밝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 항상 밤에 가도 사람 막 많잖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안전은 하는데 골목이나 아니면 시내 좀 벗어나면, 서울 벗어나면 어두운 곳곳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무섭고 두렵고 막 불안해요. 신경이 막 쓰여요. 원래부터 좀 그랬어요? 아니면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거예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엄마가 나델 씨 돼서 굉장히 웃고 계세요. 엄마가 돼서 막 그럴 수도 있고 예. 조금 요즘은 정신적으로 약간 안전하지 않은 사람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라도 밤늦게 귀가하다가 두 분 놀라신 적 있으신지. 나델 씨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듣고 조금 놀랐어요. 왜요? 아니 원래 이나 씨는 약간 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강할 줄 알았는데. 네, 강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사실은 96년에 키가 크거든요. 예. 175예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일반인들보다 키 커가지고 진짜 겁없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너무 키가 커서 사람들이 저한테 말도 못 걸고 오히려 저를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저보다 키 큰 사람 워낙 많아요. 네. 여자분인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약간 키 아니라 끼가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네. 조금 더 약해지신 느낌이다? 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혹시 귀가하다가 놀란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나 씨 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많아요. 그 따라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나 씨를 따라오는 사람이 많다는 네, 거죠? 따라오는 사람이 많고요. 저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금발이었잖아요. 그렇죠. 금발이었을 때는 더 많았어요. 지금은 여름에다가 선글라스 쓰고 이제 약간 한국 스타일 머리니까 사람들이 약간 헌혈인가 아닌가 막 한국 사람인가 민감해가지고 드물어졌는데 금발이었을 때는 진짜 무서워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같은 속도로 뒤에서 이렇게 누군가 무섭죠. 따라가면 저는 막 빨리 걸어가고 그 사람도 빨리 걸어가면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성분들은 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남성인 우리 나델 씨 같은 경우에는 귀가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좀 과음을 하고 들어갈 때는 저도 약간 두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는데 나델 씨 어떠세요? 뭐 가끔씩 귀가할 때는 이렇게 조금 늦은 시간이면 그 아저씨들이 술 마시는 아저씨 있어요. 예. 네. 그분들은 약간 또 외국인이라서 시비를 걸고 그래서 좀 두려운 점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시비를 거는 분들도 근데 있고요. 또 특히 외국인이라서 괜히 또 한 번씩 얘기 걸고 사람들이 괜히 그런 식으로 그냥 시비 술 안 걸 마실 수도 때는 있어요. 괜찮은데 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물어보면 어디 사람이요? 좀 이렇게 두려움이 그럴 수 있죠. 그래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밤늦게 귀가를 할 때 여성들은 또 따라오는 사람 때문에 무섭지만 남성들은 또 오해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뒤에서 따라가다가 오해받는 경우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속상하기도 할 텐데 혹시 뭐 나델 씨는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많습니다. 네, 진짜요. 제가 원래 일찍 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밤 늦게 갈 때도 있고 귀가할 때는 이제 만약에 앞에 있으면 그 여성들이 앞에 있으면 자주 뒤를 봐요. 그렇겠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아예 그냥 사라지고 싶어서. 그래서 멈추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옆으로 빨리 지나간 걸로 해요.
그래서 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네. 조금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흔히 뭐 뉴욕이나 런던 뭐 이런 데 가면은 해가 지면 좀 다니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만큼 좀 밤길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한국에서도 특히 여성들에게는 이제는 이제 밤길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해요. 두 분의 경우에는 한 몇 시가 지나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특별히 이 시간 전에는 귀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밤에 귀가할 때는 이것만은 주의한다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나 씨? 저는 계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겨울에는 해가 금방 치니까 웬만하면 한 8시 전에 들어가려고 해요, 집에. 예. 근데 이제 여름에는 한 10시, 11시까지 밝으니까 10시쯤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는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11시, 12시 이후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0시, 11시 정도 네. 이후. 나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리 남자는 약간 좀 무서운 건 좀 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내 만약에 입장을 생각하면 그건 이제 시간은 없어요. 예. 그 뭐 통금 시간이 따로 통금 시간이 따로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아내는 조금 무서운 걸 이렇게 어두운 골목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일찍 오거나 아니면 늦게 왔을 때도 무조건 큰 길에 예. 네. 다니라고. 네. 본인이 큰 길에 다녀요. 시간이 같이 따로 있을 때도 예. 같이 있을 때도 골목길을 못 다니게 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을 얘기하면 안전한 시간은 10시 10시. 예, 10시 정도. 이하는 안 했으면 그렇군요. 두 분 다 비슷한데요. 네. 저는 제 통금 시간은 12시. 하지만 그러니까 아내의 남자는 통금 그렇죠. 시간은 10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식인데 어때요? 슬지 씨는? 몇 시 정도까지 집에 들어가시요? 저는 일찍 들어가죠. 그 한 9시, 10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9시, 10시? 네. 그 정도. 네, 여성분들은 한 10시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와 이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치안에 대해서 좀 잘 돼 있다라고 외국인 분들이 평가하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두 분 보시기에도 우리나라 치안 상태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러시아랑 비교하면은 엄청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밝고, 일단 웬만하면 밝고, 화려하고,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일반 아파트인데도 경비원이 있잖아요. 네.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 일반 아파트면은 경비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큰 개를 많이 키워요. 개를 키워요. 네, 안정감을 받기 위해서 큰 개를 많이 키워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을 때보다는 한국에 있으면은 조금 더 오래 다니고 러시아의 경우는 6시 전에 집에 들어오거든요. 저녁 6시 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비교하면은 한국은 외국인 눈에는 진짜 안전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6시 이후부터는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아빠는 아니고요. 아빠는 이제 일 때문에 뭐 한 8시 전에 들어오고요. 저는 6시 이후로 돌아다닐 일이 있으면 일일이 엄마한테 다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집에 안 가요. 누군가 한산 남자, 주변의 남자들이 데려다 줘야 돼요. 그렇군요. 서양 분들은 조금 개방적이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러시아 가려면 개를 조심해야겠네요. 예, 이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제가 한국은 제한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이렇게 밤 늦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귀가할 때는 한 2시 정도 여성들이 PC방에서 딱 쏟아 나오고 돌아다니고 10시 이후에 돌아다니는 여성들을 봤을 때 2시. 12시? 새벽 2시. 새벽 2시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새벽 2시요? 네. 놀랐네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놀랐어요. 이런 모습은 절대 이란에 볼 수 없어요. 새벽 2시, 그것도 뭐 총학생이나 그 고등학생은 그냥 아무 도움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는 거의 볼 수 없어요. 이란은 10시 이상하면 여자 혼자 있는 여자는 절대 볼 수 없어요. 가족이랑 같이 있거나 아니면 여자끼리도 몇 명 같이 있는 거. 약간 좀 문화적으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밤 늦게는 조금 가족끼리 같이 누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한국처럼 이렇게 CCTV를 많이 안 깔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가치 있는 거를 다니. 예. 그렇죠. 새벽 2시에 근데 나들 씨는 뭐 하셨어요? 귀가 중이셨대요. 네. 여기서 또 알리바이 한번 또 만들어야겠죠. 네. 러시아나 이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밤거리 치안이 좀 안 좋은 편인가요?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나 씨 어떤가요? 러시아는 범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를 무지 좋아하는 한국 친구들 많아요. 네. 러시아 살기도 좋고 뭐 자연도 예쁘고 그렇죠. 그리고 여행으로도 사실은 예뻐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해요. 밤 되면 저녁 6시, 8시 이후로는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금 같은 거, 귀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목걸이 하면은 보스 타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땡겨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보스라든가 아니면 길거리라든가 그래서 진짜 비싼 거는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은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범죄 강도 뭐도 많고 그 다음에 폭행도 많고 그래서 혼자 일단 웬만하면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저녁에 나가면은 만약에 나간다 하면은 대부분 자로 이동하거나 걸어가는 사람 있으면은 보통 2명 이상. 한 명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와,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너무 이 차이가 나니까 약간 충격적이기도 한데 이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이란도 원래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문화적으로 10시 이상 여자들이 잘 안 와요. 그것 때문에 약간 안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경찰은 특수 경찰이 있어요. 그治安을 보호해주는 그 경찰과 특수 군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밤에 계속 돌아다녀요. 네,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빨리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10시 이상은 안 다니니까 안전한다고. 그럼 저분들이 지금 이란 순찰을 하시면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특수 군인들이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이란에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빨리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골목길을 특히 만약에 오래된 골목이면 그 차도 좁고 차도 주차시키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바이를 요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 위치에 빨리 다니는 걸로 쫓아가는 걸로 오토바이 먼저 다니고 그 다음 이제 차 따라가는 거고요. 보호 장비도 철저히 하고 이렇게 범죄 예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나라 경우 같은 에는 그 뭐 야간에 범죄 발생이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 혹은 납치, 취객들에 대한 주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어떤 유형의 범죄들이 많은지 아까 이나 씨 얘기 듣기로는 뭐 금 귀걸이나 이런 것들 비싼 물건 가지고 다니면은 어떤 강도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도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성폭행 조금 많고요. 조금 아니라 엄청 많아요. 사실은. 엄청 많다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란에서는 이렇게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안타깝지만 경찰들이 이렇게 빨리 처리하고 그러진 않아요. 경찰 불러도 막 금방 나타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사실은 여자한테 제일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에요. 납치도 많이 당하고요. 성폭행도 많고요. 그렇군요. 그 얘기만 들으면 러시아는 슬퍼요. 여성분들이 러시아는 잘 안 가게 될 것 같은데 이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잘 돼 있나요? 뭐 남자는 약간 경찰을 만약에 보호를 하려면 여자를 아까 말씀드린 여성들을 많이 보호하잖아요. 그 이란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너무 심각해요. 누구 뭐 폭행하거나 아니면 또 나쁜 말을 하거나 진짜 아주 법을 너무 세게 받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남자끼리 뭐 골목길에 싸운다 그런 거는 이제 처리하는 거는 이제 간단한데 뭐 법적에서 근데 여자한테는 굉장히 엄격하다. 그러니까 여성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그러면 여성 범죄 발생은 좀 어떤가요? 줄어들었나요? 너무 낮아요. 아니, 그 생각을 가지고도 여자한테 뭐라 해도 나중에 아주 엄청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여자들한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런 건 나와야지. 요새는 SNS 통해서 뭐 가방을 훔치고 도망가거나 이런 거는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여자한테 뭘 폭행하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럼 가중처벌을 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하게 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성 범죄율이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 주제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게 클래식 음악 방송을 통해서 야간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나 씨? 일단 클래식 음악은 사람한테 안정감을 주는 음악이에요. 저도 보통 임산부는 클래식 음악 많이 듣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감 주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있어요.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어야 사람이 차분해지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이상한 생각이 없어지지만 근데 그거는 계속 들어야 그런 거죠. 잠깐 어딘가 골목에 클래식 음악이 나와서 뭐 이렇게 사람이 차분해지고 뭐 안정감 을 느끼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대책은 좋긴 한데 클래식 음악 그 다음에 뭔가 추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골목 더 밝게 해주거나 아니면 CCTV 더 많이 달아주거나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 플러스 뭔가 알파 이렇게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무서울 것 같아요. 왜요? 뭔가 그 영화 음악 BGM 같지 않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상상을 하니까 이해가 가긴 하는데 나들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음악은 좋긴 좋아요. 생각도 그 생각 자체도 좋아요. 근데 음악은 일단 보호는 해주지 않잖아요. 뭐 CCTV도 보호해주지 않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끔씩 이게 어두운 곳에 여성들이 다닐 때는 항상 혼자 생각을 해서 그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꼭 누구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또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들으면 진짜 더 무서울 거예요. 스릴러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 외에도 이제 서울의 경우에 밤거리에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는데요. 안심 택시나 안심 귀가 서비스, 안심 지킴이 집,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가 있을까요, 이나 씨? 안심 택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위치도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택시 번호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택시 많이 타거든요. 근데 가끔씩 저 혼자 이렇게 생각에 빠져들어요. 만약에 기사님한테 뭐 안녕하세요 했는데 인사 없거나 그럼 무뚝뚝하게 말을 했는데 뭐 어디 가주세요 근데 반응이 없거나 그럼 이상하거든요. 뭐 아니면 좀 어두운 길로 가면은 혼자 막 덜덜 이렇게 떨리잖아요. 근데 안심 택시 서비스는 그런 불안한 감을 없애는 서비스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이 좀 크면은 그 안심 귀가 서비스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딸보다는 제가 안전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귀가하는 딸보다는. 나들 씨는 이런 그 여성 안심제도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몇 번 그런 거 봤어요. 이제 경찰에 여성 술 마시는 여성들을 이제 뭐 여러 곳에 봤는데 데려다 주고 그런 거는 봤는데 근데 이제 안전 택시를 얘기하는 건 제가 아까 이나 씨 말씀으로 아내는 택시 절대 안 타요. 아내분이 안 타신다고요? 택시를? 무서워요. 그리고 또 골목길도 그렇고 무섭고 큰 길에 다녀야 되고 근데 안심 택시라면 아마 이용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러시아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죄가 좀 많이 발생을 한다면 이에 대한 좀 대비책도 좀 많이 마련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특별히 야간 치안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타깝지만 러시아에서는 제도는 없어요. 근데 러시아 문화 자체가 여자는 혼자 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자는 집으로 가야 되면은 누군가 남자친구 아닌데도 그냥 남자 데려다 주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이 알아서 안전하게 이렇게 여자를 데려다 주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경찰 순찰하기는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상황이 이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네요. 여성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상황. 그래서 큰 개도 키우는 이유가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 우리가 약간 안전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란은 어떤가요? 제도가 있나요? 이란은 뭐 특별한 제도는 없어요. 꼭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만들던 그런 건 없지만 근데 아까 보여줬던 110 경찰이 있었잖아요. 특수경찰. 특수경찰은
그 밤에 계속 그 새벽까지 돌아다니니까 그 여성들도 혼자 다닐 때는 꼭 멈춰서 물어봐요. 네, 왜 이 시간에 바뀌냐. 뭐 야단치는 그런 거 아니라 뭐 혹시 이유가 있었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만약에 진짜 두려움이 있으면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꼭 그런 거 다 한다고 그런 건 아니라 일하는 대부분 늦은 시간은 콜택시를 불러서 가요. 이거 밖에서도 택시를 절대 안 타요. 너무 늦은 시간에 12시면 안전하게 내가 부른 택시만 이용하면 너무 많아요. 특히 테헤란에 물론 이란 정부에 다 있지만 테헤란은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 밤거리 치안 문제 두 분 다 뭐 각국에 살아보셨으니까 그 나라의 그 치안보다는 조금 잘 돼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더 개선됐으면 하는 제도가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제도는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회식하다 보면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여성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냥 여성들한테 특별하게 먼저 가라고 말씀이라도 했으면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 데려다 주거나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남자들이 여자를 조금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도는 벌써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나들 씨는요? 저는 이나 씨 말씀대로 충분하지만 그래도 골목길을 약간 좀 밝게 하고 그 많은 돈을 쓰는 거는 그 음악 그 뭐 여러 가지 그런 어차피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런 만약에 약간 밝게 하면 그리고 또 요새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또 뒤에 그 불도 다 꺼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빨게 하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아까 안심 택시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우리나라 그 범죄 치안 예방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